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세금 12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되고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이 3년 보유였었죠. 3년 보유. 근데 현재는 현행법은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비거주자.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또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고 이런 재산을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지요. 그러나 지난 그 파리 대책 부동산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정하는 조정 지역 있죠.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일부 지역이 있고 수도권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하고 새롭게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4년 미만 보유 시에는 보유시입니다. 보유 시에는 그 주택을 팔아서 얻어지는 그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팔고 이익 생긴 거, 양도 차익에 1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팔았을 때 그 2년 10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보유 기간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일 때는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 24% 공제합니다. 24%.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할 때는 양도 차익의 12% 공제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32%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할 때까지 공제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여기서 9년 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 차익의 30%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나 여기 9년이니까 27%가 되겠네요. 상부 27. 그리고 고급 주택일 때는 고가 주택일 때는 1년에 8%씩이니까 8, 9, 72%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고 30%까지 공제하는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택을 양도할 때 몇 년 보유했느냐. 일반 주택은 1년에 3%씩 공제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년 보유했다 그러면 24%, 5년 이상 보유했다 3, 5, 15, 3%를 곱하면 돼요. 1년에. 기본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가 되겠고요. 고가주택일 때는 1년에 8%씩 공제하니까 3년이면 38, 24% 공제합니다. 양도 차익에. 최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고 80%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9억 원을 초과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거의 양도소득세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아주 미비합니다. 네. 특히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고 80%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1년 미만 보유하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세금 40%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6%, 15%, 24%, 35%, 38%, 40%, 42%까지 적용합니다. 주택은 이제 그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또 4,600만 원 이하는 25%, 금액에 따라서 그 차등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팔면 세금이 40%다. 그러나 토지라든가 건물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세금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요, 공동 소유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공동 소유.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낮은 세율 적용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과표가 크니까 양도소득세 과표가 커지면 높은 세율 적용하지만 이렇게 2분의 1씩 나누어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이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있죠. 자기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1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가 되는데 이 오피스텔에 누군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것도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1주택과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주택을 수리하는데 이제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수리 비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이 수익적 지출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죠. 현상 유지.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갈아 끼웠는데 들어간 비용이 들어갔다. 뭐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 또 이런 그 거실에 그 도배 비용이 들어갔다.
또 건물에 그 색을 칠하는 것, 도장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팔 때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뭐 옥상에 방수 처리를 했다. 옥상에 방수 처리를 했다. 또 그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또는 뭐 건축물 그 베란다 터가지고 확장 공사 있죠. 확장 공사. 베란다 확장 공사.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팔 때 자본적 지출 공제 받기 때문에 영수증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도급계약서 있죠. 공사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와 또 그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세금 낸 거 있죠. 네. 또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택을 팔 때 그 양도차익에서 자본적 지출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급계약서 계약 맺고요. 또 뭐 온라인으로 그 송금하잖아요. 통장 거래 내역도 뭐 징빙자료가 되겠죠. 통장 거래 내역.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인정하지 않고요. 자본적 지출은 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월 1일부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양도했습니다. 만약에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10%를 더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6%부터 최고 42%인데요. 10%를 더 냅니다. 10% 플러스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자는 20%를 더 냅니다. 세금을. 그리고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은 불이익이 많죠.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공제가 안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을 배제한다. 이 말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고 C라는 집이 있는데 다주택자인데 어느 것을 팔아야 할까요? 이런 상담이 많이 오는데요. 양도차익을 계산해서요. 양도차익은 이익 생긴 겁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1억 생겼고 이거 5천만 원 생겼고 이거 2천만 원 생겼다면 적은 것부터 양도차익이 적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 파는 건 양도차익이 제일로 큰 금액은 마지막에 팔아야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혹시 이제 여러분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임대사업 등록하게 되면은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게 되고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 하게 되면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도 100%짜리 감면이 있고 75%짜리 50%, 2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그런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